네, 벌써 몇 달 전 얘기가 돼버렸네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준 교수가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고 뭐 징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유석준 교수의 강의가 신학기 2020년도 1학기에 세 과목이 개설이 될 계획이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연세대 유석준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결 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사회학과세요? 아니요, 저는 행정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같이 맡고 계시는 거고요. 네, 현재 제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도 일단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새 과목이 개설이 되는 거 확정이 된 거예요? 네, 확정까지는 아니고 류석준 교수가 본인이 그 수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 가운데 하나는 대학원 수업이고 네. 두 개가 학부 수업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학부 수업 두 개 중에 하나는 또 필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필수는 이제 경제사회학이라는 수업인데요. 예. 그것은 교직기술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필수인 수업입니다. 교직 기술 하려면 그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되는. 네, 맞습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그 학교 안에서 지금 학교 행정당국에서 유석준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징계 논의를 본인들은 절차상으로는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상황을 학생들에게는 전혀 공개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도 항상 언론을 통해서만 어떤 지금 징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만 알고 그 이후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9월이면 시간이 꽤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대책위 쪽에서 보면 학교가 좀 징계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혹시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항상 학교 측에서는 본인들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리라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네. 그것이 답답해서 지금 현재 릴레이 발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새 과목이 개설이 되는 데 대해서 어떤 점이 그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류석춘 교수의 같은 경우 지난 9월에 이제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이제 뭐 역사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학생대책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성폭력 발언입니다. 네네. 네, 이 성폭력 발언을 한 교수가 피해자인 학생들의 앞에서 다시 한번 강단에 오르게 된다면 이것은 학교에서 이미 가해자를 피해자와 공간분리시키지 않는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 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 논리로만 하면 네. 지금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뭐 징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가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말릴 재간이 없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항상 절차만을 따지다가는 결국 피해 학생들이 더욱더 피해를 입는데 학교를 그러면은 가해자의 편인 것이냐 네. 학생들은 언제나 학생들의 편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난처한 게 그래서 뭐 그 형식 논리상 그러면 그래서 강의를 개설했다 치는데 그러다가 강의 도중에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강사님을 아마도 섭외를 하거나 교수님이 대체돼서 수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또 그거는 뭔가 고스란히 학생들이 이제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이. 네, 그래서 대책위에서 말하는 것은 수강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학교 본부에 답을 원하면 이것을 해결하라라는 게 학생대책위원회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한데 유튜브로 RL님이 네. 성폭력 발언이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네. 약간 이제 그 기억이 희미해진 네, 경우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는데 잠깐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류석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말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학생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춘 관련해서. 네, 매춘 관련해서. 그러니까 매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반발을 했던 거고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유석준 교수가 올해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학교에서는 유 교수를 그 명예 퇴임을 그 고려해서 고의적으로 지금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이 있다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제 절대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시지만, 네. 네, 항상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예. 그런 시선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유튜브로 이 별빛이 내린 날님이 그 딱 의견을 주셨는데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거부하면 그냥 폐강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폐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수업 보이콧이 일어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교직 이수가 필수인 수업인 만큼 과연 학생들이 그만큼 따라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 그럼 학생들 뭐 이제 계속 이야기가 좀 분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의견은 모아지고 있어요? 어때요? 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석춘 교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성폭력 발언을 말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문과대학에서 A 교수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예.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류석춘 교수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성폭력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문과대 A 교수에 이어서 B 교수다. 앞으로 C, D, E, F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나올지 모른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류석준 학생 대책위에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를 B-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으며, 아하. 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학생 대책위는 단순히 사회학과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과대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ABC를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맥락인 것 같은데 유석춘 교수 개인의 어떤 그 인식도 큰 문제지만 네. 교수들의 이런 어떤 그 문제의 발언이 계속 연속적으로 다른 교수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학생들은 네, 문제의식이 좀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도 그럼 학교 측에서 얼마나 엄정하게 대응하느냐. 네. 이게 그러면 결국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선례를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석춘 교수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 이제 선례로 남느냐 안 남느냐. 네. 학생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네. 그럼 혹시 그 수강 신청 거부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일고는 있어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특히 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본부의 대응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모든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 신청 시기는 아직은 아니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2월 되면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되나요? 재학생은 2월 10일부터 14일 동안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세 과목 개설 그 신청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과목은 대학원 수업이고, 네, 그럼 맞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상대적으로 대학원생들은 참 수강 신청 거부하기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우리 지금 공동위원장님이 스튜디오에 이제 직접 나오셨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유석춘 교수나 학교 쪽에 꼭 하고 싶은 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우선은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항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언제나 말하듯 예. 절차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절차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의식과 당위성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절차만을 따진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기만적 행위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되고 네. 유석춘 교수님께는 제발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만 물러나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유석춘 교수를 찾아가서 직접 네. 직접 대우를 한번 그 시도해보거나 이러셨어요? 아니요. 저희 측에서는 지금 새로 이제 다시 한번 집행부를 모집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고. 네. 그 연대 사회학과 교수들이 학생들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고 저희가 사회과학대학 학장단을 뵌 적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회과학대학 학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기에 정확한 입장 표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혹시 동문들 그때 이제 그 지난 9월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네. 동문들 같은 경우도 입장 표명하고 막 이러지 않았었나요? 네, 연세 민주동문회에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또 네. 입장 표명하는 것을 네.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유석춘 교수 본인은 지금 그 뭐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이제 묵묵부답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네. 다음 학교 쪽에서는 지금 그 최소한 징계 논의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징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수강 신청 전에는 학생들이 알 권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 네, 그래서 릴레이 발언을 17일, 20일 계속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05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학생들 정신은 신경 쓰지 않는 교육 현장이네요. 라는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학교 쪽에 좀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유석준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 김은결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